자, 여기가 화성이라는 곳인데, 우리 한번 편안하게 보자고요. 뭐 대부분 사람들이 뭐 경기도의 화성, 화성의 땅값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어. 여기 땅 사면 무조건 돈 돼. 화성 밑에가 평택, 우측으로 오산, 위쪽으로는 수원, 안산 쭉 있죠. 자, 그러면 이 화성이라는 곳 자체를 봤었을 때, 자, 요까지가 우리가 화성이라고 대략 보자고요. 자, 그러면 이 행정구역 보이시죠? 여기가 오산이고 수원이고 평택이고 여기가 안산이고, 요 라인이 경기도 화성인데, 자, 여기서 보면 화성이 그렇게 뭐 향남도 개발되고 어디도 개발되면 이 화성 일대가 땅값이 막연하게 다 개발된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 자, 여기가 향남 쪽입니다. 여기가 향남. 자, 여기가 향남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화성의 향남이 지금 막 개발이 붐을 타고선 땅값이 뛰었는데, 그 옆에 땅들은 왜 다 그대로 있어? 여기 보시면 파라나이시 인근, 그럼 여기 있는 땅들은 왜 다 개발 안 되고 다 그대로 있냐라는 거예요. 네? 화성에는 다 같이 개발돼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화성이라고 하면 이 동네가 다 그냥 개발되는 줄 알고 있어요. 착각이죠. 그러면 우리가 땅 투자할 때 보면 제일 중요한 건 용도 지역이 중요해요. 근데 그건 다음에 가자고요. 다음에 가고. 자, 이 화성을 놓고 봤을 때, 자, 여기가 도시예요, 도시. 여기 보면 농어촌 지역, 계획관리 지역부터 비도시죠. 농어촌 지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농림 지역. 그러면 이 화성 시내 전체를 놓고 봤었을 때, 향남 쪽을 놓고 봤었을 때, 도시는 전반적으로 요 라인이 도시가 다다. 자, 이 라인의 도시가, 이 라인에서도 개발되는 곳은 극소수, 요 정도가. 그럼 요거를 알았을 때에는 돈을 벌려면 실질적으로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개발자하고 인접한 쪽으로 가야 되잖아.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게 아니라 어디로 가냐면 다 이런 데로 가는 거예요, 이런 데. 그렇다 보니, 그렇다 보니 내가 땅을 샀는데, 야, 이거 뭐 5년이 돼도 뭐 그냥 그대로인 것 같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화성이라고 해서 전체가 다 개발되는 게 아니고, 항상 도시라고 하는 건 도시기본 계획이 있죠. 도시기본 계획에 의해서 어떤 핵심 축으로 해서 개발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거를 일반인들이 이미 뉴스에 나오면 이미 땅값은 이미 떴어요. 그거를 우리가 예측을 하고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다시 한번 아까로 가서, 내가 토지 투자를 했었을 때 기본적으로 기간 설정을 내가 1억을 투자해서 나는 1억 5천, 난 2억까지 벌 거야. 그러면 내가 3년 안에 1억의 수익률을 보면 난 단기 투자에 성공을 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나는, 그러면 그러면 나는 1억은 안 되더라도 처음에 투자하실 때 내가 1억을 베팅을 하면 1억 5천만 돼도 돼.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단기냐, 중기냐, 장기냐가 향후에 갈라지는 거지. 내가 처음에 토지 투자할 때서부터 난 단기 투자야. 내가 산 건 단기 투자고 내가 산 땅은 무조건 빨리 올라. 이런 막연한 생각으로 갖고 계시다 보니 제가 수많은 분들을 만나도 땅으로 돈 버신 분은 별로 없습니다. 솔직히. 예.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기간 설정을 했다고 치자고요. 내가 1억을 투자하건 2억을 투자하건, 그래, 나는 이 돈이 어차피 은행이 놔두는 것보다는 땅값은 절대 안 떨어지니까, 아파트값 올라가고 땅값 올라가고 인건비 올라가고 자재료 올라가고 세금 올라가면 첫 번째 올라가는 게 뭐예요? 공시지가가 올라가요.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땅의 감정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감정가가 올라가면 보상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은 절대적으로 내려가진 않아요. 단 내가 투자한 금액이 얼마만큼의 빠르게 투자 수익을 볼 수 있냐 없냐, 이게 가장 큰 부분입니다. 자, 리스크를 줄이려면 우리가 그거를 예측을 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나는 그럼 리스크를 현저히 줄이고, 나는 그래, 토지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그래, 내가 스스로 내가 투자를 해서 수익을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자, 토지 전문가가 되려면 실무 경험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자기 중심, 자기 주관이 상당히 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미래를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토지 투자를 함에 있어서 내가 토지 쪽으로 해서 돈을 벌고 난 전문가가 될 거야 하면 꼭 준비물이 하나가 필요해요. 준비물이. 저는 모든 분들한테 내가 땅을 투자해서 돈을 벌고 토지로 돈을 벌고 하면 저는 이거 하나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 하나. 그게 뭐냐면 지도입니다. 지도책은 한 권은 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스마트폰도 좋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도책으로 보는 거하고 스마트폰으로 보는 건 완전히 틀려요. 그래서 내가 토지 투자의 전문가처럼 내가 나 혼자서 결정을 하고 나 혼자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준비물은 저는 지도는 하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토지 투자에서 전문가란 실무 경험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돈이 많으신 분은 많겠지만 없으신 분들은 내가 1억 있고 2억 있고 한데 그걸 어떻게 토지 투자를 한 필지 사기도 3억 5억짜리도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잖아요. 실무 경험 중에 제일 좋은 건 내가 가장 많이 사고 파는 게 제일 좋지만, 그렇게 안 될 때에는 땅을 많이 보셔라. 땅을 많이 봐라. 어디서부터?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부터 땅을 많이 보십시오.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 공인중개사 가셔가지고 내가 이쪽 일대에 지금 농사 좀 지으려고 땅을 한번 보고 싶은데 이쪽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땅을 볼 수 있을까요? 라고 해서 몇 군데 보시고, 내가 한 몇 짜리 땅을 한번 지금 찾아보고 싶은데, 그 땅을 많이 보셔야 돼요. 내가 자금력이 없어 땅 투자를 많이 못하다 보면, 내가 땅을 많이 보다 보면 실질적으로 보는 눈이 좀 트입니다. 이건 1차적인 거예요. 자,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 중심이 제일 중요해요. 내가 이 물건이 난 너무 좋은 거 사고 싶어 했는데 옆에서 야, 그걸 왜 사냐? 야, 그거 살 바에 저거 사. 그래서 그럴까? 하고 내 주관이 없이 남들의 주관에 의해서 땅을 사게 되면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땅을 살려고 했는데, 야, 너 그 땅 사면 너 완전 망해. 그러면 야, 그런가? 하고 또 못 사. 근데 향후에 지나고 보니까 그 땅값이 많이 올랐어. 그러면 남을 원망할 수뿐이 없게 돼요. 그래서 토지 투자의 전문가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실무 경험, 자기 중심이 제일 중요해요. 내 주관. 그래,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1억을 투자해서 나는 2억까지 볼 거야. 그러면 내가 이제 기간 설정은 그 다음 부분이고, 그 다음에 내 중심으로 나는 이쪽 토지가 좋아. 왜? 향후에 이쪽 토지에는 뭐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우리가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토지 투자를 했었을 때 그다지 리스크가 크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미래 예측은 뭐냐? 이 미래 예측은요, 실질적으로 자기 중심 실무 경험이 아니라 어디에서 나오냐 하면 이 지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도에서. 제가 지도라고 하는 준비물을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우리가 내 자기 중심이 섰고 내가 땅도 동네에 있는 땅, 지방에 있는 땅 많이 봤어요. 근데 내가 과연 어느 쪽의 토지를 내가 어떻게 사서 내가 향후에 투자 수익을 볼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어디서 나온다? 제가 봤을 때는 지도를 많이 보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화성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현재 화성 지도를 쭉 보면, 자, 이쪽 일대에 보면 이렇게 지금 개발 사업이 잡혀져 있죠. 이렇게 개발 사업이 잡혀져 있고요. 여기도 화성시청 쪽에도 이렇게 개발 사업이 잡혀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화성이 아니라, 자, 여기서 보면
이 화성시, 예, 화성시청 인근에 있는, 자, 이쪽을 놓고 보자고요. 자, 그럼 개발 계획은 이렇게 잡혀져 있어서 아파트들을 지금 항상 공사하고 있죠. 남양 뉴타운. 자, 그러면 우리가 지도를 보다 보면 제일 처음에 항상 많이 보죠. 땅 팔 때는 뭐가 바뀐다? 도로가 바뀐다. 그러면 이 일대에서 도로가 어떤 게 선행도로, 어떤 게 주도로고, 어떤 게 지나가는 도로고, 어떤 게 중심축이 되는 도로냐, 우리가 요걸 또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개발사항은 어느 축으로 인해서? 도로축으로 인해서 개발들이 된다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쪽 일대에서 이 남양은 화성시청에 있는 이쪽 일대가 이미 땅값이 많이 올랐어.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쪽도 지금 송산도 지금 이렇게 개발을 해.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 도로 평택 시흥 고속도로가 이거는 고속도로 라인이고, 이쪽 여기 화성 8단 요 라인도 고속도로 라인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일대가 고속도로 라인들 바깥에, 고속도로 라인에서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이 도로축에서 어떤 축이 향후에 개발 가능성이 있냐? 주도로축. 자, 그럼 거기에서는 내가 스스로 나는 이 77번 국도하고 322번 지방도하고 그럼 나는 이쪽이 좋아. 내가 봤을 때 이쪽이 지금 좋은 것 같아. 그럼 이쪽에 투자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니, 나는 내가 봤을 때는 이쪽이 좋은 것 같아. 이쪽에 투자하시면 되는 거예요. 누구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자, 그랬을 때 향후의 도로축, 지도를 보다 보면 이렇게 도로망을 본다. 자, 그렇다 보면 거기에 개발 계획이 잡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모든 개발은요 도로축에 의해서 가지만 또 한 가지, 마을을 봐야 됩니다. 네, 마을. 기존에 있는 시가, 기존에 있는 마을, 기존에 있는 취락지구, 기존의 마을 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도시개발은 점차 빨라질 것입니다. 그러면 도로를 보고 과연 이 동네에 산업단지가 많은지, 아니면 마을이 어느 쪽에 마을이 있는지, 학교가 어디에 있는지, 그럼 도로축은 어떻게 되는지를 따졌을 때 비로소 내가 투자할 수 있는 패턴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도는 꼭 필요한, 우리가 토지 투자에서 성공을 하려면 꼭 필요한 물건입니다. 아이템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꼭 필요한 아이템입니다. 지금 이런 데 보시면요, 화성 산업단지들 보면 다 도로축이거든요. 모든 개발사항은 도로축인데, 과연 어떤 도로가, 자, 그러면 마을이 많은 데서는 큰 산업단지들이 못 들어가겠죠. 기본적으로 도시개발 쪽으로 많이 갈 것이고. 자, 근데 도로망이 좋은데, 아니면 공장들이라든지 있다 그러면 그쪽은 아마 산업단지들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럼 그쪽에서 내가 봤었을 때, 지도를 놓고 봤었을 때, 이게 ICN 아직까지 형성이 안 돼 있고, 여기는 세종시랑 아니면 어디랑 몇 킬로가 떨어져 있는데, 앞으로 이 도로 축으로 해서 개발 사업, 여기 마을 취락주가 꽤 큰 게 있고, 뭐가 있고 했었을 때, 이 몇 번 국도, 몇 번 지방도 이 축으로 해서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예측하기가 조금 더 쉬워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간단하게 실전 토지 투자에 대해서 기본 원칙에 대해서 제가 여태까지 경험했던 노하우 및 제 생각을 말씀해 드렸고, 향후에 시간이 되면 이제 지도 보는 법이라든지 과연 어떤 투자가 리스크가 적는지 좀 더 세밀하게 조금 더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가보면, 핵심적으로 가면, 자, 실전 토지 투자의 기본 원칙은 기간 설정이 가장 중요하다. 투자 대비를 한 다음에 수익률을 계산을 해놓고선 그 다음에 내가 원했던 수익률이 5년, 7년, 10년, 3년, 4년이면 난 단기 투자에 성공을 한 것이고, 내가 10년 이상 걸렸으면 중기 투자, 내가 15년 이상 걸렸으면 장기 투자에 성공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땅이라고 하는 건 5년, 10년, 20년, 30년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된다? 땅값은 떨어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토지 투자는
실무 경험과 자기 중심과 미래 예측이 상당히 중요하다. 근데 이거는 누구한테 얘기를 듣고 정보는 들을 수 있지만 결정적으로 누가 결정을 한다? 본인 스스로가 하셔야 됩니다. 미래 예측도 본인 스스로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지도가 있으면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무튼 오늘 이렇게 실전 토지 투자의 기본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렸고, 또 다음 시간에도 조금 더 유익한 내용을 가지고 저의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